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작가입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이번에는 진로 찾기에 아주 중요한 공식인 재능 플러스 열정 플러스 환경 마이너스 고통 불만의 제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남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시는 정훈 스님의 저서 스님 요즘은 뭘 하십니까? 에 행복을 느끼려면 부분을 참조했습니다. 먼저 스님의 저서 행복을 느끼려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직업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도 있다. 하고 싶은 일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면 일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똑같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의 차이는 엄청나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모르지만 하기 싫은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야 할 경우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만과 짜증이 앞서 일의 창조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가 재미있고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생지옥처럼 느껴지게 마련이다. 직업을 선택함도 그렇다. 단순히 돈을 따라 선택하는 것보다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재능과 열정을 뒷받침할 만한 환경이 되는가, 그리고 내 꿈이 실현될 수 있는가를 진단해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우선 어떤 직장이든 들어가 보자는 식이고 들어가서도 그 직장 일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다 보니 능률보다는 힘들어함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재능은 무엇을 말함인가? 하고 싶으면서도 왠지 신나는 일,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되는 것, 배운 기억도 없는데 숙달이 되어 있는 것 등이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 재능을 찾았다면 열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성,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 지식적으로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재능과 열정을 찾아내었다면 그 다음은 환경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따위 없이 일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재능과 열정,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 다음은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일이다. 꿈은 많은 일 가운데 하나로 집중하고 싶은 것과 그 일에 대한 미래상, 또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현실화시킨 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꿈은 현실과 미래를 보장하는 행복의 열쇠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아실현의 성취를 맛보고자 한다. 그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는 재능, 열정, 환경이 일치되어야 하며 그러한 것들이 손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재능까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은 없을 것이다. 네, 스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너무나 완전해서 스님의 글에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제 견해를 달아가며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재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감이라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평소에 자주 듭니다. 왜냐하면 음악 임용시험을 치더라도 청음을 보는 지역이 많고 악기 연주를 하거나 작곡을 할 때에도 청음 능력은 몹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공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음을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피아노를 땅땅 쳤을 때 이게 미, 솔인지 미, 파인지 제대로 구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 가서 간혹 강연을 할 때면 초등학생이고 음악에 대해 깊이 배워보지 않았는데도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제가 피아노로 이렇게 뚱뚱뚱뚱 치면은 그대로 계명을 불러내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더군다나 음악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청음에 재능이 있다는 거죠. 음악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적으로 타고나서 달리기를 해도 항상 1등을 하고 체육 시간에는
막 날아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시험을 치는 것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 자신 안에서 재능을 찾으라면 남 앞에서 말을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 제 재능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은 음악을 했지만 직업은 강사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수능 시험에서는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대인관계 능력, 좋은 체력, 리더십, 글쓰기, 유머, 3D 프린터 기술, 이런 사회에서 필요하고 또 직업적으로도 놓여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을 경험해 보는 것 역시 몹시 중요합니다. 그런 와중 내가 특별히 더 잘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빵왕 김탁구가 빵 하나를 만들어서도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듯이 사회적으로는 직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열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정을 결국 노력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열정이 재능의 영역을 넘어설 때 우리는 크게 환호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사진을 봤었는데요. 엄청 빼빼 마른 사람이 운동을 해서 몸을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건 역시 노력에 의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공부하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미용실에 있는 딸 2명인데요. 큰 딸은 공부를 엄청 잘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딸은 시험 공부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서 대학에 들어가지는 않고 자신의 적성을 살려 어머니 일을 도우며 미용의 뜻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늘 둘째 딸은 첫째 딸과 비교를 당하니까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 다 운전면허를 치러 갔는데 둘째 딸이 합격해 온 거예요. 첫째 딸은 떨어지고요. 사유는 첫째 딸은 자신이 원래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믿고 운전면허 시험을 무시해버렸어요. 이제 시험 공부를 거의 안 하고 들어갔고, 둘째 딸은 자기가 시험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아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엄청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음악에서도 저처럼 음감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밤낮으로 피아노 앞에서 막 귀를 대고 소리를 막 듣다가 음이 트이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음감이 부족한 이유는 재능과 더불어서 열정이 많이 부족하기도 한 겁니다. 네, 저는 피아노를 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게 더 좋거든요. 남이 하나를 할 때 열을 하고 열을 할 때 100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열정이 재능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은 자신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직업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장소에 따라서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령 제 친구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젊은 나이인데도 회도 잘 뜨고 생선 요리 이런 것들을 일품으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경에 의해서 자라면서 자신의 능력이 습득된 경우입니다. 어떤 꿈을 이룰 때 필요한 자금 동원력 또한 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하프 연주가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일단 하프라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레슨비 또한 필요할 겁니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자금 동원력을 간과하고 계산한다면 계획상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없는 채로 살아야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금 동원력이라는 것이 꼭 부모님의 재산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아주 하프 같은 건 조금 이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 공무원 공부를 해야 하는데 최소 3년은 학원에 다니면서 이 공부만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중간에 2년에서 3년 정도는 일을 해서 자금을 마련한 다음 뛰어들 수도 있는 문제이죠. 제 주변에 역시 기간제교사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노량진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금 동원력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통불만의 제곱입니다. 이 재능과 열정, 환경을 더한 값에 고통불만의 제곱을 빼야 합니다.
가령 본인은 의사가 될 수 있는 수능 성적과 의대에 입학해서 환자를 살리겠다는 열정,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 동원력까지 모두 갖추어졌는데 안타깝게도 피만 보면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난다면 의사로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혹은 제 친한 친구의 경우 집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라고 권유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온 데다 체력도 좋고 투철한 국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게 의무경찰 생활을 하면서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죠. 내가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갖추어지더라도 고통불만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 일에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울 뿐더러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이 고통불만의 요소까지도 꼭 고려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나는 좋아하는 일이 없는데, 잘하는 일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경우 역시 큰 장점으로 보셨어요. 무엇이든 주어지는 대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장점이 아닌 것 같지만 그건 역시 큰 장점입니다. 어떤 일을 정해놓고 나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마음을 먹게 될 때에는 그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 못하게 될 때 괴로움을 감내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이 여러분들이 가진 단점을 넘어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석 작가였습니다.